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연일 한국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국 기업들과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700조 규모의 네옴시티 사업과 200조 규모의 사우디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중책을 들고 10월 전격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우디 왕세자가 왜 이렇게 한국만 찾고 있는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이야기 앞서 빈살만 왕세자는 왕위 계승 순위 1위이자 현 사우디 제1부총리 겸 국방장관, 경제위원장까지 모두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는 실권을 장악한 직후 국가 핵심 사업인 비전 2030을 선포하며 그 핵심 현안 중 하나로서 국영 방산업체 SAMI를 설립했는데요. 이를 통해 사우디가 미국이나 서방 등 해외 자국 국방력의 거의 90% 이상을 의존하던 관행을 버리고 군수품의 50%를 전격 국산화시키겠다는 방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SAMI는 넘치는 오일머니로 세계 각국에 매우 공격적인 합작 투자사를 설립해 투자를 진행하려던 중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다급히 러브콜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빈살만 왕세자는 이미 지난 2019년 당시에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들려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다수의 국산화 무기체계를 직접 목격한 뒤 한국의 놀라운 무기체계와 무기 국산화는 향후 사우디가 롤모델로 삼을 것,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무기 연구 및 개발 연구소 설립을 희망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그의 이번 방안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결과를 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폴란드와의 역대급 방산무기 수출 계약으로 인해 그간 평가절하되어 왔던 K방산 시장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추가로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현재 우리 방산업계가 추진 중인 계약들이 모두 성사될 경우 한국은 글로벌 5위권 방산 수출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뒤늦게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려 해도 이들 국가들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은 당연하기에 사우디가 다급히 방안을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는 최소 200조 원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당장 사우디 국방부는 육상 장비 분야에서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 그간 골칫거리였던 600여 대의 M1A2S 에이브람스 전차와 예비 전력인 M60A3 전차 등 미국제 전차를 대체할 2000대 규모의 차세대 전차 도입을 전격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제 M2A2 브래들리 400여 대와 M113 3100대 등 장갑차 3800대도 주요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다 M109 시리즈의 자주포 800여 문, M163 발칸 자주 대공포와 오리콘 GDF 대공포, 40mm 보포스 기관포 등 300문이 넘는 대공포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또한 사우디는 가장 큰 적국인 이란에 맞서 페르시아만과 홍해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함과 잠수함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을 모두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사우디의 입장에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업계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사우디는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국가가 아닌데다가 사우디가 원하는 신뢰도 높은 첨단 무기체계 라인업을 한국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두 국가가 훌륭한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 현지 매체에선 무려 2000여 대 규모의 미국제 전차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K2 흑표 전차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K2 흑표는 사우디가 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첨단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의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데 이어 승무원들의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편의사항까지 최대한 고려해 사막의 열기와 엔진열로 잔뜩 데워진 조종석을 위해서 매우 강력한 에어컨을 설치하고 슈레기를 포탑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울퉁불퉁하고 정비되지 않은 사막 지형에서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전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퀴 역시 특수고무 재질을 적용한 궤도를 도입해서 내구성과 고온에 대한 저항력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무려 4000여 대의 사우디 장갑차 역시 한국산 레드백이나 K808 모델로 각각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며 300문의 노후 대공포는 이미 한국산 비오투로 사우디 현지 기술 도입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말 그대로 초대박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처럼 중동 지역의 교두보라 불리는 사우디에서 비상하기 시작한 K방산의 화력을 극도로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중동 지역의 혼란한 정세를 이용해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아오기 일쑤였던 자국산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방국들과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지기 시작한 2019년 직후부터 사우디와의 관계를 급속도로 줄여나가며 중국산 무기를 사우디에게 판매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여오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초신성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한국 방산업계의 활약으로 인해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하자 중국이 해왔던 그간의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에선 2,000대 이상의 신형 전차 수요를 갖고 있는 사우디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 흑표와 중국의 VT4 전차가 맞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재원상의 스펙만 보면 외계인도 때려잡을 수 있을 법한 중국산 VT4 전차가 실제 글로벌 방산업계에선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국에서조차 VT4 전차는 잦은 고장과 궤도 이탈, 정교한 사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처참한 사격 통제 시스템 등으로 인해 역대급 혹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반해 한국산 K2 흑표 전차는 재원상의 스펙을 그대로 구현해내고 있으며 그 압도적인 성능과 장고장이 없는 유지보수 능력 등으로 인해 현재 노르웨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체코 등 많은 국가들이 K2 전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경쟁하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산 무기가 중국산 무기들의 성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사우디에서의 역대급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을 방문했던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 무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도 향후 단순한 수입을 넘어 한국 무기 생산 기술의 노하우라고 불리고 있는 원천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연구진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무기 기술을 단기적 관점의 이익에만 집중해 기술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협상단 측은 우리의 기술력에 충분한 자부심을 가지고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해 기술 이전이라는 극단적인 사우디 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배제하고 양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향후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보존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시는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한국이 사우디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